전 가톨릭대학교 진일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삼성동 5개항구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코엑스 광장 일대, SM 광장 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한 6년 정도 전에 이제 한국형 뉴욕 타임스퀘어를 네. 이제 구현하겠다 그런 방향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학교도 인천이고 활동이 이제 인천으로 좀 무대가 옮겨졌는데요. 네. 이쪽은 이제 크게는 야간 명소 문화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명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수복 놀이공원 프로젝트의 총괄 그 기획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인천의 야간 명소 전체를 좀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왜 광고를 얘기하기 앞서서 좀 전체 좀 맥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과거에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어떤 교통 결절점이라든지 도시의 기능이 전환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유동인구가 몰리게 되니까 5개항구를 집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도시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고 도시가 이제 사람들의 밀도가 높아지는 곳에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되는 어떤 선 개발, 선 도시 형성, 거기에 이제 광고가 이제 집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도시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전 세계 도시 간의 경쟁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브랜딩, 아이덴티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게 사실은 이제 첨단 어떤 기업들이나 인력들이 모이게 돼서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게 네. 흔히 얘기한 지금 파리의 이제 스테이션 F라든가 벤처 스타트업 이런 스케일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얘기 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사람들의 스트리밍이 집중되는 공간, 이런 도시들의 공간들의 변화가 좀 있어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요즘에 이제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핫해진 공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보통 어떻게 리딩이 되냐면 흔히 얘기하는 레트로 문화. 우리한테는 레트로, 기성세대에는 레트로고 젊은 세대는 유트로 문화인데, 이런 공간들을 이제 그 웹상에서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리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거기에는 사실은 보헤미안, 우리가 지금 찾기 힘들어지는 도시가 완성이 되면 찾기 힘들어지는 예술가라든가 어떤 그 창의적 활동들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지는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행사들이 지속화돼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게 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게 가장 가까운 게 프로모션, 광고 재원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보통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재원들이, 공간들이 이제 그 광고물들이 운영이 되고 디지털들이 적용되고 이런 건데요.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요즘에 뉴욕 타임스퀘어를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컨셉이냐면, 거기가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가 많고 그랬어요. 이제 아주 버려진 것이었죠.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여기를 재활성화하는 도시계획이 도입이 됐는데, 여기 이제 보통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 없고 어떤 자본력이 부족하고 근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극장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뮤지컬 브로드웨이죠. 브로드웨이 공간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먼저 그런 앵커 중심의 문화 앵커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많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문화자본이나 광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된 양상을 띠는데요. 말은 좀 복잡하게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한국도 와 있습니다. 이제 지금 2000년대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대중미디어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모바일화되면서 모바일화된 활동들을 이제 지역들이 어떤 특정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분산되고 소비지향 쪽으로 막 형성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문화적 소비 형태로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앵커나 혹은 하다못해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화적 형태의 결합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거나 그래서 뭐 브랜드 샵까지 쭉 이어지죠. 이게 기업들의 이제 브랜드 앵커 샵들이 이제 만들어서 뭐 하는 진행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까지 다 결합을 해서 저는 이거를 명소적 자원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욕구나 경험들이 막 모여드는 것들을 결국엔 그 아날로그 공간에 좌표가 찍히게 되죠. 거기에 모여들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하는 게 우리의 행위들을 항상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플래시몹이라든가 혹은 하다못해 우리가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올리고 인증샷을 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들. 그래서 SNS에서 올려지는 행위적 스트리밍을 문화적 소비의 어떤 스트리밍을 맞추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데 그걸 딱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 혹은 팬덤의 어떤 그 집중화된 그 몰입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이니지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그 관념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것과 디지털에 있는 공간들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관통해줘서 미러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이제 사이니지라는 개념들이 좀 각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이니지는 처음에 이제 자유 표시국이 도입이 돼서 삼성동에 이제 되기 전까지는 충돌이 있었어요. 광고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 된다.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들하고 연결짓는 것들이 그렇게 그 설득력이 없고 그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웨이브가 터졌지 않습니까? 웨이브 그 삼성의 웨이브를 했을 때 뭐 CNN이나 뭐 이렇게 뭐 극찬했고 뭐 그 기사 헤드라인 중에 마음에 들었던 게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선 곳이 한국 아니겠냐 이런 기사도 나갔죠. 거꾸로 이제 그 컨텐츠가 사람들의 스트리밍과 온라인의 활동들을 연결해서 이제 확산하는 구조가 되었고요. 일종의 그 온라인상에서 랜드마크적 성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사이니지라는 미디어로 표출된 특화적 콘텐츠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 특화적 어떤 자리로서 그 구심점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티 베이스, 방문객 베이스로 해서 또 다른 디지털 공간의 자유표시 구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엔 두 가지가 다 결합돼서 융합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활동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 뭐 삼성동이나 이런 지하철역에 있는 팬덤 광고들의 결과물들인데 그런 그 아웃풋들이 결국에는 이 뭔가 차별적인 경험, 여기서만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 이것들을 경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 결국엔 그게 이제 내가 사진을 찍거나 올리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서 다시 교류가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형태의 맥락이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이니지가 특화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폰으로 일년에 기록하고 올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디지털 공간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사이니지가 그 연결을 해서 미러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관념 속엔 이미 같이 형성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메타버스는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 막 있을 거야. 팬덤들이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삼성동이나 이런 데 옮겨서 일종의 그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공간들로 스테이지를 열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미 그 관념적으로 모여져 있는 공간에 메타버스 형태로 해서 거기에 광고판을 세운다든지 일종의 그 팬덤들을 위한 유니버스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이미 그거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메이저들이 메타버스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 탐색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재원들은 뭐냐? 결국에는 여기에 계속 체류하면서 저분들을 투여할 사람들. 보통 세컨드 라이프가 언제 무너졌냐면 그때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금보다는 천리가 없던 상황인데 무너진 이유가
정말 얼리 어댑터들만 들어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추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사라져 버린 거고 싸이월드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메타버스는 이미 지금 기술적인 구현도는 높아졌고 이미 이 디지털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엮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열게 되고 이용객들이 3만, 5만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메타버스의 지금 약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의 아날로그의 공간에 기반된 사이니지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체험과 교류의 그런 경험들이 디지털에 쌓이는 것들을 어떤 형태의 포맷의 메타버스로 아이덴티티 하느냐. 요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형 타임스퀘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한국에 조성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양구물 관리법이었으면 예전에 관리법이었는데 이걸 지능법으로 바꾸면서 광고 프리존 뭐 이런 개념 관점에서 광고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가 이제 상업화 어떤 밀도도 높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자. 이게 어떤 큰 목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한 7, 8개 지자체가 그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는 뭐 아실만한 부산, 대구, 뭐 서울 몇 군데, 뭐 명동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삼성동이 하나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마침 또 그때 그 삼성동이 무역센터 그 일대가 리뉴얼 이후에 좀 어떤 조금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사나 대상에서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인구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거의 한 30, 40%까지 떨어졌어요. 유동인구가. 그래서 뭐 그 입점했던 상인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마침 그래서 명소화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이제 자유표시구역 도입에 대한 선정을 해서 강남구가 채택이 됐고 여기에 삼성동 일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SM타운을 한 건데요. 전략적으로 SM타운을 했었던 거, 지금은 또 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건물명을 원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SM타운이니까 K-팝이 그때 이제 한류를 타고 막 성장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순위로 하면 20위 밖이었어요.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 20위 밖 하면 이제 20위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 남산하고 1, 2위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남산은 이겨요 지금. 근데 외국인들은 다 아주 압도적으로 1위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이니지 공간을 이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K-팝의 어떤 성지나 K-팝의 그런 곳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전체 그 구현하는 데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광고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고가 운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가 개입이 된 건 공공기여분이 있습니다. 광고물들은 이제 20%에서 이제 여기는 30%로 이제 공공기여를 늘렸는데 공공기여를 보통 우리가 광고들 보시면 그 지방의 그런 수준 낮은 광고들이 막 운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 컨텐츠로 특화 컨텐츠를 만들자. 이 K-팝의 수준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훌륭한 경험을 해서 그걸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서 SNS를 기반으로 한 웹상에서 명소를 만들려고 하자. 그렇게 프로젝트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들은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아는 사람들이 그 잘 몰라요. 이게 삼성동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게 영향을 줘서 내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얘기할 때도 이제 여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본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들을 이 사이니지라는 매개로 해서 명소화를 하고 명소에서 활동되어 있는 것들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시키면서 그 외에 언론 미디어들 활동들을 하면서
요 6년이에요. 총 6년이고 실제 이게 형태적으로 피부가 와닿게 형태가 완성된 건 채 3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일단 비슷한 맥락의 증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인천 야간 명소화 프로젝트로 큰 마스터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이 뭐 아시다시피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소외되고 있고, 사실 인천 사람들조차 젊은이들조차도 이제 그 서울로 이제 경험을 하러 많이 가잖아요. 비율로 하면은 이제 광역 단위 중에서는 청년 유입이 가장 많은 데가 인천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산하고 대구는 젊은이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일단 그 원인은 일단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인천이 이제 청년 유입이 많이 되는데 빨리 또 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건 첨단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쵸. 그 변화를 리딩해야 되는 것인데, 인천에 하면 이제 인천에 대한 아주 옛것, 올드한 것, 뭐 박해인천이라는 말도 인터넷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실 그걸 가장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똑같은 건데요. 결국엔 명소적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봉공원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수봉공원 외에 뭐 인천시청 앞도 그 서울시청 개방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도 이제 도입을 했고, 이제 경제청, 그러니까 이제 송도의 센트럴파크라고 하면 다 아시죠? 센트럴파크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청라의 커널웨이라는 것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올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내년에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유입을 하는데, 지금 수봉원 같은 경우는 왜 수봉원을 맨 1번으로 삼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명 놀이공원 1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거기가 뭐 대관람차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도시명 놀이공원 1호였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없애버리고 물놀이장으로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인천 사람들은 그 명절이나 뭐 어린이날이나 뭐 이런 아이랑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이 안에는 그땐 디지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치돼 있던 그냥 근린공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쌓여있는 스트리밍 돼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한테 추억이라는 말로. 그렇죠. 추억인데, 이게 첫 번째로 이걸 왜 연결을 했냐면, 여기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추억하고 지금 젊은 세대의 경험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놀이공원이라는 매개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딱 붙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수봉 그 별마루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이런 디지털 미디어, 보통 이제 조명이나 어떤 프로젝션 매핑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제 광고나 이벤트에서 많이 사용됐던 기법들을, 전시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됐던 기법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체험 공간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여기 제가 사업 초기에 이제 했을 때 보면은 정말 근린공원 수준이었어요. 노인분들이나 장기 드시고 젊은이들은 가끔 개 데리고 산책하고 뭐 이런 정도 였는데, 지금 코로나로 꺼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 3만 명, 4만 명까지도 유입이 되고, SNS나 인스타에서도 이제 경기 서울을 아우르는 야간 명소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공간에 연결이 생겨서 디지털 공간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게 지속화된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억이고 역사성이나 경험, 추억이라는 게 있었는데, 센트럴파크는 이제 뭐 이제 새로 지은 얼마 안 됐고,
커널웨이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냥 두 개는 이미 사실 좀 명소적 상황은 되어 맞아요. 있어요. 예. 네. 많이 찾아오고 네네. 하는데 이제 뭐냐 여기서는 이제 장소 마케팅의 개념으로 여기에 이제 아이덴티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야경이 예쁜 그런 동네가 아니라 네.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공간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라 커널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커널웨이랑 비슷한 공간들은 이제 많아졌어요. 사실은 경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생기려면 여기에 어떤 고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체험을 어떤 구조로 쌓아서 그 경험을 완성시키느냐. 그리고 앞서 얘기한 SNS 공간하고 야경은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죠. 찍어서 많이 올리는데 네. 그리고 나름 휴가지나 뭐 이런 기능으로도 맞아.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국제적인 브랜딩을 해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전략도 좀 다르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5개월과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시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이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 네. 집중하는데 네.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컨텐츠나 많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관으로는 힘들어요.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결국엔 이제 그 광고의 형태가 되고 사이니지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네네. 거고 그 위에 이제 그 되는데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에서 그 런칭한 게임의 영상을 보니까 송도 센트럴파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전광판이 막 붙어서 막 돌아가고 뭐 그런 게 나오고 삼성동도 재밌는 게 또 삼성동도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삼성동도 지금 미래 시대에 뭐 전쟁 베이스니까 좀 뭐 안 좋습니다만 외관 자체는 미래 도시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센트럴파크든 커널웨이든 다 결국에는 상업 공간들이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이니지 형태들이 도입이 되면서 컨텐츠와 도시 문화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지금 광고물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광고 산업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여기가 이제 경기가 모호한 사각지대에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일단 지금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생활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역할도 있고, 근데 또 일종의 이제 산업이고 이제 그 웨이브나 이런 컨텐츠 영역으로 하면 또 과기부 쪽이나 문화관광부 쪽도 포함이 되고요. 또 그 문화관광부에 또 이런 문화나 이제 체험, 뭐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쪽은 사실 또 문화관광부에 또 맡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디스플레이 기반의 LED 디스플레이 기반 이런 것들은 또 크게 보면 또 산업자원부에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고착이 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규제 중심으로만 다 풀려날 뿐이지 사실 변변한 지능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기 5개항공 센터가 그래도 이제 기금 사업을 가지고 뭔가 계속 지원을 하고 R&D를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전문적인 분들은 없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라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미래의 건물에 콘크리트 건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건물들이 올라오고 우리가 이제 100년 뒤 이상을 얘기하는 영화들에서는 우리 건물들은 다 디스플레이화 되고 사이니지화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영화니까 다크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런 공간들은 다 바뀔 것인데, 그러면 사실 여기 굉장히 큰 주도권 싸움에서 좀 너무 그 행정 중심적으로 이제 그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다소간에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리고 조금 지금 삼성동 거나 뭐 이런 인천의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굉장히 파급력이 높고 실제로 결국에는 도시 활성화나 관광이나 도시 재생까지 또 포함이 돼요. 그렇게 돼서
왜냐면 이제 수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3, 4만 명이 들다 보니까 주변의 지역 상권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그렇게 수십억을 수백억을 틀어도 별로 기미도 안 보이던 공간들이 단 10몇 억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좀 부처가 사실 좀 힘없는 얘기지만 부처가 통합은 안 되고 어디 한 곳으로 다 지능 쪽으로 좀 진행이 좀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할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이건 약간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가 되죠. 규제는 지금 현재는 온전히 다 행정안전부에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규제가 관리 규제에 아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규제라는 건 사실은 제약을 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뭐 콘텐츠나 이제 산업 분야로 하면 또 그 규제 안에 품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드웨어 중심적인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콘텐츠 중심의 경쟁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그걸 단순하게 이제 광고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요. 사실 광고라는 것도 맹점 있는 게 우리가 TV 광고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문화가 되었고 그걸로 어떤 세대가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목요 광고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것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결국엔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화나 어떤 그 도시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치감되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너무 한정지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이것들을 기회가 이제 좀 우리나라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드웨어적으로 경쟁력이 밀려요. 사이니지가. 근데 이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극복해야 되는 시기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엔 내국인들 코로나 상황에서의 내국인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거점이나 문화 공간들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폭넓게 좀 봐야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영역에 계신 분들이 좀 결합을 해서 같이 이제 코업을 하는 그래서 이니셔티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두서없지만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